아카리 격동 30초 제6화 나라라 스티브 맥퀸. 제1차 석유파동이 한창이던 1974년 12월 15일 03시 24분 뉴욕의 한 허름한 호텔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려 퍼진다.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놀란 스티브 맥퀸은 전화를 받는다. 헬로.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음산한 목소리. 메롱. 메롱. 실로 엄청난 장난 전화가 아닐 수 없었다. 날로 흥미를 내가는 다큐멘터리 격동 30초.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장항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장항준 감독님의 예. 어설픈 개그로 시작되는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너무 세련된 개그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옛날 생각도 좀 해서. 예. 저 장항준 감독님 보면 들어오시는데 예. 정말 구세주 들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죠. 혼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윤종신 씨가 워낙에 또 2시의 데이트 네. 오랫동안 하셨고 오래 하셨죠.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갑작스럽게 1시간 전에 연락받고 이렇게 왔는데 네. 너무 당황되고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대본이 저는 적어도 한 5장은 되는 줄 알았어요. 한 장, 이거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한 장, 보이고. 네.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한 장 갖고 2시간, 윤종신 씨는 그렇게 하셨대요. 몰랐어요. 그렇게라도 네. 굉장히 잘했네. 그렇게 간절했나요? 어떤 네. 그런 간절함에서 오는 네. 능력이 아니었나, 초인적인 네. 에너지로. 아무튼 김희석 씨 오래간만에 이렇게 네. 장훈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아까 딱 들어오는 순간 짜증이 팍 밀려. 농담입니다. 예. 네. 아니 윤종신 씨가 아프십니다. 네. 오랜 또 지인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아플 때도 됐다. 예, 아까 좀 이따 내시경을 또 받아야 된다고. 네, 내시경에 받으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줄줄 개그. 네, 좋습니다. 예. 장항준 감독님한테 질세라. 네. 저도 저질 개그를 하나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외모를 봐서는 네. 정말 튼튼한 외모지 않습니까? 윤종신 씨. 그렇죠. 굉장히 야무지. 야무진. 네. 이제 튼튼하고 그 술도 말이죠. 요즘 많이 줄였어요. 네네. 많이 줄였어요. 옛날에는 소주 7병을 그 앉은 자리에서 마셨는데 네네. 요즘에는 한 3병 먹으면 나 쫄려. 약해진 게 3병. 예, 많이 약해졌습니다. 진짜. 네. 전에는 진짜 잘 마셨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내일이면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안타깝네요, 저로서는. 안 되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예.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 시작해보죠. 예. 네. 지난 시간에 네. 스티브 맥퀸. 스티브 맥퀸. 저도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대탈출. 대탈주. 헛걸 들으신. 대탈주. 예, 대탈주. 예, 지난 시간에 이 대탈주, 빠삐용,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은 이제 73년도 빠삐용에 이어서 74년도에 드디어 이제 숙적 폴 뉴먼과 같은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작품이 바로 타워링입니다. 네. 야, 타워링. 그렇습니다. 정말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영화죠. 예. 정말 재난 영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어떤 재난 영화의 어떤 거대한 금자탑. 어떤 재난 영화의 어떤 벼슬로 치면 좌이정 정도 되는. 좌이정식이나? 네, 재난 영화의 좌이정이라고 불리는 이 타워링입니다. 예. 네네네. 이 1970년대 들어서 말이죠. 미국 영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재난 영화가 유난히 또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70년에 에어포트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했어요. 72년에 그 유명한 포세이돈 어드벤처. 네, 타이타닉이죠. 그렇죠. 원작이죠, 타이타닉. 요것이 침몰의 효시예요. 네, 뭔가 이렇게 효시.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에 대한 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예, 그리고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지진이나 바람, 그렇습니다. 해일, 침몰, 화재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 영화의 주 소재였는데 네. 요즘 영화들은 이제 가끔 이제 화산, 외계인의 습격, 해성의 충돌
조금 틀려졌군요. 아주 그 지구가 몽창 망하는. 아. 그 전에는 어떤 건물이나 네네. 배 하나 정도 어허. 위기를 맞는데 요즘은 이 어떤 시나 읍면동에서 벗어나가지고 예, 아하. 좀 시나 어떤 그 지구 전체 지구 전체. 위기를 네네. 예, 정 위기가 없다 그러면 외계인까지.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네, 미국 분들이 구해줘요. 그렇죠. 늘 언제나 근데 또 우리 이해해야 돼. 처음에 공격을 미국 사람들이 받아. 미국 사람들이 받으니까. 네, 미국 사람들이 좀 이제 응징할 네네네. 네, 그럴 것도 있고 네. 돈은 그분들이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 비용은. 네네. 예.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이 원래는 이 타워링이라는 영화는 말이죠. 20세기 폭스사와 워너브라더스가 따로따로 준비하던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예. 20세기 폭스사는 타워라는 영화를 준비했었고요. 아 그리고 그 워너브라더스사는 글래스 인페르노. 왜 안 찍었는지 알겠네요. 예. 인페르노. 너무 글래스 네. 인페르노라는 영화를 각각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이게 비슷한 건물 재난 영화입니다. 아하.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예, 요즘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러다간 둘 다 망하겠다 그렇죠. 싶어가지고 이 두 회사가 힘을 합해가지고 네. 우리 같이 제작을 하자. 이렇게 돼서 제목도 말이죠. 앞에서 하나씩 따옵니다. 타워링 인페르노. 아 원래 제목은 타워링 인페르노군요. 예, 원제는 타워링 인페르노. 저희는 근데 왜 타워링으로 인페르노가 좀 복잡한 인페르노는 그죠.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요. 네네네. 사실은. 네. 예, 타워링. 네. 예. 그리고 이제 감독도 큰 링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얼핏 아주 들어서는. 높은 링 느낌인데 네. 감독도 두 명입니다. 오. 네. 존 길러민, 어윈 알렌 이런 두 분이 이제 감독을 했고 이 어윈 알렌은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제작자입니다. 이 사람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로 돈을 확 땡긴 다음에 그다음에 야 요거 되는데? 재난이 되네 싶어가지고 이 같이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감독의 공동 감독 물로 됐으니까 이번엔 불로. 그렇습니다. 오, 예. 물불 안 가리는 네. 그런 분이네요. 그리고 이 작품은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맥퀸이 출연했고요. 네. 이때 당시에 스티브 맥퀸의 몸값은 거의 당시 최고였습니다. 얼마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비쌌다는 것만 알고 거기까지는 제가 감독님의 또 얇은 지식을 또 제가 생각 못하고 예. 불쑥 질문을 드렸네요. 괜찮습니다. 찢어져 버렸네요. 지식에 예. 종이가. 예. 이 스티브 맥퀸이 굉장히 몸값을 날릴 때 네. 여기 이제 그 대탈주가 끝나고 말이죠. 이 굉장히 몸값이 뛰어날 때 그때고 또 이제 당대 또 최고의 배우 폴 뉴먼. 네, 이 폴 뉴먼은 이때 당시 그 전해에 말이죠. 73년대 스팅이라는 영화를 끝내가지고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 좋을 때입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다 요 둘로도 약해 이런 생각 때문에 페이드 온 어웨이라고 네. 예,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이 깽영화의 네네네. 미국 깽영화의 효시라고 불리는 그 네. 작품에서 그 굉장한 역을 맡았던 보니 역을 맡았던 그런 아주 당대 최고의 여자 배우. 요렇게 또 쓰리탑으로 예,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리차드 챔벌레인. 예, 책벌레가 아니고 이제 챔벌레인입니다. 이분이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 영화에 참 많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웬만한 미국 영화는 그 리차드 챔벌레인이 나오는 영화, 안 나오는 영화 뭐 이렇게 나눌 정도로 굉장히 다작을 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셨던 분이죠. 예. 다작하는 경우가 영화계에서 두 가지가 있죠. 네. 정말 연기를 잘하시거나 저렴하거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렴하고 연기를 잘하면 또 굉장히 좋죠. 최고죠. 네. 네. 그리고 오제이 심슨, 이 미식축구로 오제이 심슨. 예, 미식축구와 아내를. 살인으로 아주 유명한 그렇죠. 오제이 심슨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호가 살인이죠. 네. 이 오제이 심슨이 여기 건물 경비 책임자로, 네, 흑인 경비 책임자로 출연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놀라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막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네네. 이 영화의 무대는 말이죠. 이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이 지상 최대의 그 빌딩, 140층짜리 글래스 타워가 그 무대입니다. 이 최첨단 건물이죠. 네. 예, 이 사실 최첨단 건물이라는 게 참 듣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어쩔 때 상당히 불편한 게 이 최첨단 건물입니다. 제가 92년도인가요? 제가 기독교 방송이라는 그 방송국에서 네. 그 라디오 작가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참고로 뭐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돈을 위해서는
종교도 버리시잖아요. 예, 뭐 아무튼 간에 그 기독교 방송의 작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 거기는 이제 그때는 금연 빌딩이라는 게 없었는데 말이죠. 아. 그 기독교 방송 금연 빌딩이었습니다. 그때도. 네.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서 폈어야 되는데 우리 또 이렇게 좀 그 야매 저 편법으로 편법으로 이제 그 복도 그 끝에 네. 그 밖에 이제 비상구에 가서 담배를 피고 했습니다. 네, PD 네, 네. 분들하고 같이. 네. 근데 이제 방송 들어가기 한 5분 전쯤이에요. 담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비상구에 가서 담배를 피고 빨리 끄고 이렇게 딱 하려고 손을 딱 뻗는데 문이 이렇게 쓱 털크동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자꾸 닫히지? 그러면서 문을 탁 열렸는데 안 열립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목동의 최첨단 시스템. 예. 안 열려요.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관리가 허술해?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위에 층에. 위에도 잠겨 있어. 15층도? 16층도 잠겨 있어요. 17층도 잠겨 있어. 이때부터 머리에서 김이 나고 사이렌이 울리더만요. 삐뭐 원고는 제가 갖고 있고요. 방송지가 다가오고 그때부터 1층으로 뛰어내리기 가기 시작합니다. 네. 막 뛰어내려가다 또 타닥타닥 굴려보고 네. 타닥타닥. 근데 이 첨단 건물이 좋은 점은요. 네. 허술함이 없어요. 다 잠겨 있어. 빈틈이 없어. 네. 1층까지 내려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헥헥거리면서 올라왔더니 벌써 방송 시작됐고 말이죠. 대본 없이요? 네. PD분하고 그 진행자 예. 그 당시에 이옥주 씨였는데 이옥주 씨 부부는 얼굴 시뻘게 져가고 계시고 예, 저는 저도 얼굴 시뻘개져 있죠. 워낙 뛰어와가지고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최첨단 건물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는 것만은 아니다. 예, 안에서 열 수 있었으면 밖에서 또 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 최첨단 건물 얘기를 하다 일이 됐죠. 이리지경이 됐죠. 예, 이 최첨단 건물이 이 배경입니다. 네. 이게 글래스 타워. 네.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한 말이죠. 처음에 헬기가 바다다다 이러면서 바다 위를 계속 날아갑니다. 저는 어떻게 하실까 지금 요거를 어떻게 개그로 끌어갈까 했었는데 바다로. 아니 정말 바다 위를 계속 헬기가 날아가면서 첫 장면이 시작돼요. 네네. 네, 그래서 헬기가 계속 날아가다가 산을 넘고 진짜 물을 건너서 갑자기 샥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의 그 전경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헬기가 계속 날아가면서 누가 만들었고 누가 썼고 누가 음악이고 계속 나와요. 그게 5분입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가요? 앞에를 날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야, 네. 그렇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면 말이죠. 영화가 2시간 45분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5분 정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저도 느낀 건데 2시의 데이트가 노래가 너무 많아. 지금 와서 느낀 건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좀 날로 가는 느낌? 네. 네네. 시끄럽고요. 막 바다다다 이렇게 날아가는 요 헬리콥터 위로 이 헬리콥터가 저 글래스 타워에 네네네. 그 옥상에 네. 그 H자 그려진 데를 착륙을 할 때쯤 그 자막이 나옵니다. 지금도 화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소방관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그 자막이 나옵니다. 예. 바치기만 하고 돈들은 자기네들이 벌지. 예. 그런데 아무튼 간에 네. 요 헬기를 타고 내린 사람이 바로 폴 뉴먼입니다. 확실한 F 발음. 죄송합니다. 폴 뉴먼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된 소리를 하게 돼요. 네네네. 폴. 네. 예. 폴 뉴먼입니다. 네. 예. 이 폴 뉴먼이 이 건물에 말이죠. 설계자죠. 이 빌딩의 설계자입니다. 네네네. 이 사람이 이제 이 건물의 설계자로서 그 몇 층에 근무하는 거 하니 이제 뭐 80 몇 층에 근무를 해요. 80층인가? 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것까지.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것 때문에 봤습니다. 예. 네.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이것도 잘못 틀리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좀 사실성을 확인을 위해서 봤습니다. 예. 그랬는데도 왜 못 믿겠죠? 캐릭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변전실에서 작은 스파크가 일어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빌딩 설계자인 폴 뉴먼이 딱 봤더니 퓨즈가 탄 거예요. 퓨즈가 탔는데 이거는 내가 지정한 퓨즈가 아닌데 이걸 알게 됩니다. 전기 책임자가 싼 퓨즈로 바꾼 걸 알게 됩니다. 예. 부실. 부실입니다. 예, 사상누각. 그렇습니다.
네. 사상 누각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폴 뉴먼이 이제 많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건물 책임자하고 네. 이 전기 책임자 찾아가서 네. 경고를 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네. 건물에 큰 화재가 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건물을 다시 설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이제 주최 측에서 말이죠. 건물 측에서. 네. 건물 측에서 안 된다. 오늘 건물 개관 기념식이 있다. 오늘 상원 의원도 오고 영화 배우도 오고 뭐 다 많이 뭐 와서 최연도 공연하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뭐 굉장히 막 패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 네. 미국의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이 빌딩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꼭 그런 날 일이 그렇습니다. 터지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네. 위기감도 희생도 네. 커지니까 재난 영화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전기 재료를 싼 걸로 바꿔치기 한 사람 말이죠. 이 건물의 사장의 사위입니다. 예, 우리나라나 뭐 거의 똑같네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요런 걸 장가를 보면? 이제 잘 간 경우인데요. 그렇죠. 저희들의 꿈이죠. 예, 리차드 챔벌레인이 이 사위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재난 영화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항상 지 때문에 생긴 일, 네,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걸 이 사람들은 또 영화 보다 보면은 개들이 싫어해. 맞아요. 맞아요. 주인공이나 이쁜 여자들이 희한해. 데리고 있는 개가 이 사람을 보면 싫어해. 막 짖고 짖어. 막 그러고 이 사람이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말이죠. 완벽한 복선. 오 마이 갓 이러면서 개침을 막 불쾌한 얼굴로 수건으로 닦고 말이죠. 뭐 그런 캐릭터들이 꼭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자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네네네네. 그리고 주인공의 애인한테 이런 껄떡된다 그러죠. 추접하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죠. 예. 그러나 주인공 여자친구는 이제 왜 이러십니까? 점잖으신 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 나중에 그런 게 꼭 있잖아요. 나중에 제대로 한번 그냥 네. 요게 한번 돌아가죠. 얼굴이. 예. 그리고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런 캐릭터들 있죠. 그럼요. 예, 이상하게 이런 캐릭터들은 선생님한테도 안 걸리죠. 잘 빠져나가는데 맞아요. 영화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출세 잘하고 잘 빠져나가는. 네. 이 사위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예, 아무튼간에 지금 그러다가 들으신 분은 챔벌린이 주인공인 줄 알겠어요. 예, 아무튼 그러다가 81층에서 드디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길이 점점 퍼지고 말이죠. 그 사이에 이제 맨 위에 뭐죠?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서는 네네. 파티가 벌어집니다. 네네. 파티가 벌어지고 있고 폴 유머는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합니다. 화재를. 예? 화재. 네. 화재를 점검을 하는데 81층에서 화재가 난 걸 알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불을 끌어 거기 직원들하고 몇 명이 달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을 하죠. 문을 여는 순간 불기둥 같은 게 확 네. 하면서 한 명이 당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뉴욕이란다. 샌프란시스코 소방대가 출동을 하는데 이 소방대의 소방대장이 바로 스티브 맥킨입니다. 스티브 맥킨. 무려 43분 만에 등장이죠. 제가 어제 재봤습니다. 네, 5분 동안 헬기 날아가고요. 43분 만에 네. 예?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 누구죠? 스티브 맥킨이 등장합니다. 스티브 맥킨은 거의 손 안 대고 코 풀었는데요. 아니 한편으로 또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대사도 43분 동안 하고 네. 시사회 때 네.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걸 참았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고요. 네. 아무튼 간에 40몇 분 만에 이 스티브 맥킨이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스티브 맥퀸의 지휘 아래 말이죠. 이 화마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맨 위층 타워 맨 위층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 네. 구하기 위한 모습들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말이죠. 헬기 폭파 장면도 나오고 말이죠.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거기서 또 스티브 맥킨이 또 막 헬기에 매달려가지고 구하고 지금 봐도 이렇게 막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어떤 좀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조금 긴장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워낙 또 자극적이고 네. 뭐 이렇게 진짜 막 좋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때 이런 영화가 참 만들어졌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스펙타클한 불과의 싸움. 그리고 위에서 또 제비뽑기를 해요. 먼저 12명씩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들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인간이 이 재난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또 용감하게 그 재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옥상에 물탱크를 파괴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불을 끄고 네네. 스티브 맥킨은 나중에 이제 폴 유먼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험하게 짓지 말고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동업을 하자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지분을 반으로 쪼개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나랑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던지고 멀어가면서 영화가 끝나죠. 2시간 45분에 대장정이 불과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죠. 예. 타워링. 예. 타워링이 말이죠. 네네네. 그 1,400만 달러에 제작이 됩니다. 1,400만 달러요? 예. 이 1,400만 달러라는 건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1억 4천만 달러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예, 엄청난 돈이죠. 1억 4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400, 1,500억. 근데 이 계산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예. 아무튼 간에 엄청난 액수라는 것만. 한 2년 뒤에 제작된 스타워즈가 1,100만 달러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스타워즈보다도 훨씬 많은.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1억 1,00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아카데미상, 촬영상, 편집상, 분장상. 예. 이 분장상은 왜 타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화상 자국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장이 아닐까. 특수분장.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77년도에 개봉해서 또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얘기대로 재난 영화의 최고봉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화는 토요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맨날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토명 주명, 토요 영화, 주말의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늘 봤던 네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때 되면 늘 틀어주고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에 4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요. 타워링 러브 테마송. 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예요. 주제가상을 받았네요. 네,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Really? 굉장히 기네요.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Really? 너무 길면 이상하네요. Really? 아니 이렇게 두세 단어면 괜찮은데 5단어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긴장이 돼요. 네, 그렇죠. 원래 또 영어를 잘 이렇게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가 길어지면은 굉장히 흥분되고 그리고 맥박이 뛰지요. 빨리 읽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We May Never. 저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 저희 반에 첫 학기가 시작됐는데 보통 첫 학기 때 되면 애들이 영어 책의 1과는 다 외웁니다.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얘가 너무 영어를 안 했던 애인데 이제 영어를 진짜 하겠다고 결심을 했나 봐요. 그때는 다들 선생님이 시켜주길 바랐잖아요. 자, 1과 읽을 사람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몇 번 딱 읽었는데 얘가 집에서 벼르고 온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문장이 Mino got up very early this morning 뭐 이런 거였어요. 아직도 외우시네요. 네. 왜냐면 그게 너무 웃겨서 걔가 너무 동기탕처럼 Mino got up very early this morning. He's on exciting morning for him. 애들이 전부 뒤집어졌어요. 와, 악센트가 각 단어마다. 그러니까 한글처럼 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다다다다다 영어는 빨리 읽어야 된다는 강박은 있으니까 또. 그랬던 민호가 다 베리얼리 디스모닝. 기억이 납니다. 민호는 오늘 아침에 무척 일찍 일어났다는 뜻이죠. 확실히 그 강렬한 기억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영어는 기억이 나네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참, 죄송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말이죠. 당시에 찍을 당시에 스티브 맥킨이 폴먼을 굉장히 의식을 했습니다. 이게 또 라이벌은 그렇죠. 신경 안 쓰는 듯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스터에 먼저 이름이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런 것들 또 가수들은 또 그 무대에 먼저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좀스럽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배우들한테는 세계에서. 그렇죠. 이 프로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사진이 내가 왼쪽에 실렸으면. 그래서 타워링 이 포스터를 보면 말이죠. 그 중간에 건물 있고 말이죠. 왼쪽에 스티브 맥킨, 오른쪽에 폴 뉴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티브 맥킨이 먼저 하니까. 근데 이제 폴 뉴먼이 왜 오른쪽에 있지만 높이가 조금 높아. 얼굴이. 높이로서. 제가 볼 때 이거 적정하게 합의 본 사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절묘한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신경전을 굉장히 벌였다 그러는데 이 여러모로 정말 당대 라이벌로 알려진 이 폴 뉴먼과 스티브 맥킨인데요. 나이는 폴 뉴먼이 5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5살 더 많으면 이거 완전 끝난 게임인데요. 완전 선배님이네요. 예, 끝난 게임인데 네. 미국은 워낙 또 야자하는 나라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네. 활동을 했고 이 비슷한 인기를 얻었지만 이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은 상당히 틀립니다. 이 스티브 맥킨은 말이죠.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치 않는 10대의 임신으로 억지로 결혼을 한 스타일들 아닙니까? 오. 예. 탄생 중에 가장 안 좋다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10대에 결혼을 했다. 억지로 결혼을 했다. 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집을 나갔고요. 어머니와도 네. 그 이후에 네. 떨어져서 살았다 그럽니다. 네. 예, 그리고 결국 이제 거의 소년기 시절을 혼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던 스티브 맥킨하고는 또 다르게 폴 뉴먼은 나름대로 상당히 분위기 좋은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 잘 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스티브 맥킨은 또 학교보다는 이제 비행 청소년 교화 시설을 들락날락했고요. 2년 동안 이제 수용된 적도 있었고요. 예, 청소년 시절 교화 시설에서도 예. 또 이제 대탈주 마냥 탈출과 잡혀오는 거 반복을 했던 예, 인생의 탈출 틀린 느낌이에요. 예. 정말. 그리고 뭐랄까요? 폴 뉴먼은 말이죠. 미국에서 명문대로 먹어준다는 예일대 출신입니다. 아니 폴 뉴먼도 이렇게 그닥 이렇게 순진한 학생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아, 그런가요?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나요? 폴 뉴먼이 상당히 사실 카리스마 있긴 하지만은 네. 굉장히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쪽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커피 셰프 하기 좋은 스타일이고, 스티브 맥킨 같으신 분은 이제 초고속 인터넷, 이런 거 쪽에 좀 거칠고 빠른, 이런 것 쪽 CF 하기 좋은 이미지의 배우죠. 예. 폴 뉴먼이 예일대 출신이긴 한데 이제 졸업은 못했다고. 예.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격도 상당히 달랐다 그럽니다. 네. 이 폴 뉴먼이 아까 말씀드린 특유의 넉넉함과 이 차분하게 보이는 이 카리스마 스타일인데 네. 스티브 맥킨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주위에 이 성공을 할수록 친구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주위에 친구 없는 분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본인의 문제가 예. 좀 있습니다. 제가 장항준 감독님도 예? 깜짝이야.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뜬 연예인들은 말이죠.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네. 이렇게 떴는데 저 사람 갑자기 변했다. 맞아요. 사가지가 없어졌다. 이런 분들은 네. 대부분 떠서 그렇게 됐거나 원래부터 그랬던 분들인데 스티브 맥킨은 원래부터 그랬던 분입니다. 떠서 이렇게 바뀐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거칠고 별로 예의 안 발랐던 예, 인간적으로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폴 뉴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계속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데 반해서 말이죠. 네. 스티브 맥킨은 술, 담배, 여자, 마약 요거에 탐닉했다 그럽니다. 이 남자에게 있어서 타락의 사박자라 그러죠. 네. 술, 담배, 마약, 여자. 감독님도 마약만 빼고는 나머지 세 가지는 충분히 즐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술은 이제 사실은 저희 네. 와이프가 임신한다 하면 거의 술을 먹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안 드시죠. 그리고 담배는 제가 2년 전에 끊었습니다. 진짜 좋아하다가. 그럼 마약은 사실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큰일 나죠. 예? 네네. 옛날에 조립식 붙이다가 본드 이 혀에 살짝 닿은 거 저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자? 이거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요 4개는 제가 네. 탐닉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뭘 탐닉하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나 요즘 뭘 탐닉하고 있나 그랬더니 돈이야. 요즘에 말이죠. 나이가 드니까 돈이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로 좋으십니까? 너무 맑아. 너무 갖고 싶고 말이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1,000원짜리 한 장 주시면 진짜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제가 황금 만능주의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네네. 아무튼간에 저희들한테 죄송할 건 없으시고요. 본인의 삶이시니까요. 예. 이 스티브 맥킨 말이죠. 네. 또 그리고 이 어떤 굉장한 스피드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피드광, 모험광. 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수집하는 게 취미였다 그럽니다. 좀 굉장히 돈이 많아야지 되는 취미 아니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참 재수 없는 취미네요. 오토바이나 이렇게 자동차를 세차하는 게 취미가 아니고 사는 게 모으는 게 취미였다. 짐 모으기.
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 굉장히 이 실제로 스피드를 즐겼고 네. 그 대탈주나 블리트, 르망 이런 데서도 대역 없이 위험한 연기를 했기도 또로도 또 유명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탐닉 탓인지 이 사람은 또 조왕지처도 떠나고 말이죠. 친구들도 떠납니다. 그러면 사실 이때부터 진짜 외롭죠. 왜 외롭냐면 옆에 남은 사람들은 돈 보고 친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돈이나 차? 차 좋다. 예, 돈이나 차 요런 거 보고 이제 친한 사람들 아부쟁이들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결혼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 결혼 생활에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인가 네 번의 결혼을 하는데 그 알리 그 맥그로라고 저기 러브 스토리의 여자 주인공 있죠. 예. 그 사람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요? 예, 당시에 뭐 청순미의 대명사로 예. 일컬어지던 눈밭에 막 쓰러지듯이 사랑하는 사이끼는 미안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네. 그분하고 예. 미안하다고 나중에 이혼을 하고 예. 미안하다는 얘기 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광고에 나온 네. 그 모델과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말기에 그 암병 그를 간호해 주던 또 간호사 하던 여자분과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끝까지. 예, 그러나 뭐 이게 남의 그 결혼 생활이 뭐 사실은 뭐라 그럴 수는 없죠. 네네네. 근데 좀 자주 하시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네네. 네. 아무튼간에 이런 방황이 말이죠. 사실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사랑 그리고 또 그 근원적인 외로움 이런 데서 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삶들을 보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에 참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네. 참 많이 커서도 그 빈 공간을 메우려고. 근데 그게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어린 시절의 그 빈 공간은 참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과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말이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무서운데요? 어린이 좀만 있으면 말이죠. 중고등학교 가면 무서워집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들을 꿈과 희망과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 무서운 것 때문만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참 불우한 성장과 배우로서 말이죠. 네. 그 성공 가도를 달리고 그리고 성공 후에 어떤 타락도 이런 보여준 이 스티브 맥킨인데 어떻게 보면 성공했지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불우했던 인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결국 이제 1980년 11월 7일 날 흉부암으로 말이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 이 스티브 맥킨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거기 이제 그 빠삐용에서 이제 그 스티브 맥킨이 내가 왜 죄를 지었냐? 나는 무죄다. 그랬더니 그 약간 신 같은 재판관이 그 꿈속에서 그럽니다. 너는 유죄다. 인생을 낭비한 죄. 그것이 넌 유죄다. 그러면 이제 스티브 맥킨 그래 나는 유죄다 이러면서 멀어져가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아주 그 스티브 맥킨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인생과도 어떤 암시처럼 그렇게 지났던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티브 맥킨.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요? 아닙니다. 참 그리고 9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 제가 빼먹은 얘기인데 그 사실 그 저희 그 처형이 처형? 저희 큰 처형이 익산에 사는데요. 자기 생일이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아니 방송을 이런 전파를 본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그런 걸로 이용하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됩니다. 뭐 김성수 씨 아무튼 축하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아무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교훈.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교훈. 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탐닉해야 하는가? 라는 어떤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문답 같은. 뭐 본드 이런 거 탐닉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나 어떤 너무 돈에 탐닉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셰릴 크로우의 노래입니다. 스티브 맥킨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진짜요? 이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준 감독님. 뭐 어쩌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